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퓨처 셀프의 파트 세 번째인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인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라 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덜 중요한 목표들을 추구하다가 진짜로 중요한 목표에서 점점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말이 쉽지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덜 중요한 목표들은 이게 참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 성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도파민을 끌어올려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를 유혹할 정도로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은 우리 눈에 이게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에서 점점 빗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자는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정원에 자꾸만 잡초를 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뽑아야 될 잡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게 되면 뭔가 우리 인생의 정원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잡초만 무성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희 집 옥상에 방울토마토를 심고 나서 한동안 일이 바빠가지고 돌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한참 후에 가보니까 주변의 잡초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경험들이 있었죠. 제가 궁극적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이 방울토마토들을 잡초들이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잡초 반, 방울토마토 반. 이 잡초가 이 토지 양분도 다 빨아먹고 또 토마토가 잘 자라려면 태양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부 다 태양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잡초 때문에 토마토 열매가 튼실하게 자라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나절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잡초 전체를 뿌리채 다 뽑아 가지고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더 관리해 주었더니 정말 방울토마토가 신기하게도 예쁘게 이렇게 달기 시작했고 또 이 토마토 줄기도 튼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살펴보게 되면 잡초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고 또 여러분의 꿈을 가려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 닐 게이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뭐 반지의 제왕이나 뭐 나니아 나라 이야기 같은 이런 소설과 비슷한 장르의 소설을 쓴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의 잘 나가는 작품으로는 샌드맨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는데 지금도 넷플릭스에서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최고의 상도 여러 개 받았을 만큼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산, 마운틴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게이만 자체가 추구한 산은 소설을 쓰는 거였죠. 그래서 그는 잡지사의 편집자가 되거나 괜찮은 월급을 받는 일자리를 전부 다 거절합니다. 거절한 그 일들이요, 그냥 일들이 아니고 아주 매력적이고 충분히 유혹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은 게이먼을 자기가 추구했던 그 산, 그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었죠. 산을 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몸에서 잡초 같은 것들을 다 털어버립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러 나가기 전에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갑옷도 주고 칼도 줘요. 왕의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최고의 갑옷이고 최고의 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칼이나 갑옷 그 자체로는 훌륭할 수 있겠지만 자신한테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전쟁하는데 거추장 수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나가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자신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장비를 착용하고 나갔다면 그거 신경 쓰느라고 싸움에 전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걸 털고 나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프랑스의 소설가이면서 시인인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죠. 완벽함은 더는 추가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는 뺄 게 없을 때 이루어진다. 다시요.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는 추가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는 뺄 게 없을 때 이루어진다. 이번에 저도 이제 이사를 위해서 책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이 버렸습니다. 한 1000권 이상을 버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깝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했는데 일단은 다 빼고 나니까 책장이 홀가분해졌어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집중해서 봐야 될 책들이 어떤 것들인지 더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빼고 버리니까 이게 보인 거죠. 바위를 이렇게 조각하는 조각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조각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필요 없는 부분만 깎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작품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행할 때 바보 같은 사람은요, 이것저것 다 싸들고 갑니다.
뭐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짐이 엄청 많아요. 목표는 여행이거든요. 그러면 가볍게 가야지만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동도 편하고 또 가서 이것저것 둘러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짐 싸들고 다니라고 지쳐가지고 여행의 목적은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빨리 집에만 가고 싶어 하죠. 여러분 줄이십시오. 그리고 버리십시오. 옷장도 이번에 좀 정리하시고 또 책도 정리하시고 살림살이도 필요한 것 외에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더 가볍고 인생의 집중도는 향상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을 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우리의 한정된 에너지, 물질, 시간 등을 흐트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에너지와 힘을 한 곳, 그러니까 우리만의 산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는 혁신적인 변화와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정원에서 좋은 나무가 흡수해야 될 영양분을 빼앗는 이 잡초를 제거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산, 마운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책과 함께였습니다.